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경찰 2차 시험, 그 중에서 형사법, 그 중에서도 형법, 형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판례들, 특히나 어떤 한 부분이 딱 특정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협박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어떤 그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도 있고, 다양한 판례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 세트 같은 그런 강론에 대한 판례 문제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사실은 지금까지 난이도 중에 어떤 면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최신 판례가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최신 판례가 등장을 하고 있고, 판시 내용도 되게 길고 복잡해요. 하지만 좀 결론은 단순하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판시 내용이 길어요. 그리고 어렵고, 이건 조금 오히려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결론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판시 내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 중심으로 좀 압축해야 된다, 이 판례들은. 아까 앞에 나왔던 판례들은 좀 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론처럼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 판례들은 오히려 좀 결론 중심으로 봐두는 게 좋겠어요. 근데 최신 판례고 또 오답률이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최신 판례를 잘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더욱더 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면, 자, 19번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묻고 있죠. 다툼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 첫 번째, 밥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상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인 A의 경영 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이에요. 즉 A가 좀 궁지에 몰려 있었던 거죠. 몰려 있었던 거예요.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또 뭐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니까요. 지금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면 재정 상태도 되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대표이사한테 갑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서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어떤 사임 제안서를 전달하는 게, 이게 협박죄 협박이냐 이런 거예요. 안 되죠. 협박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요.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사임서만 전달했다고 해서 어떤 해악을 고지했나요? 공포심이 일어나나요? 물론 뭐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지 못할 거에 대한 공포심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건 협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임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협박과 압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협박은 어떤 공포심,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어떤 나의 신체적, 정신적 어떤 부분에 위해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어떤 상황을 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사임을 압박하는 정도잖아요. 압박하는 거. 따라서 이걸 협박에 해당한다?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형법 제316조 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틀렸어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반드시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에서. 따라서 인터넷 계정 등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아이디나 비번, 이런 아이디나 비번도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죠. 아이디나 비번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결론을 알아야 돼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아니에요. 굉장히 축소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축소 해석하는 거예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런 아이디 비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아이디나 비번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객체야. 근데 자, 세 번째,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그렇죠?
봉함 기타 비밀 장치가 된 거를 그거를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풀어내고 그래서 지득해야만 성립이 되는 건데 아예 봉함 기타 비밀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다 하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3번 맞아요. 그래서 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제는 반드시 봉함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및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내야지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 어떤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일 필요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나 비번도 포함이 돼. 그리고 그 아이디나 비번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봉함기타 비밀장치가 있어야만 그 아이디 비번을 취득했을 때 그게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자가 되지 아무런 봉함기타 비밀장치가 없이 그냥 아이디 비번들이 막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걸 지득한 거는 이 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는 결론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오히려 내용 되게 상세하고 긴데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결론이 딱딱 중요하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되게 그 4번 판례는 주거침입죄 관련돼서 요즘 최신 판례 사실상의 평온을 해야 하는 어떤 행위 양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최신 판례 입장이에요.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 양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갑은 연인관계 A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따라서 통상적 출입 방법 이게 중요해요. 통상적 출입 방법 어떤 사실상의 평온을 깨는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A의 안방에 들어간 후 A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한 등 달리 A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의 출입이 실제로는 CCTV 카메라 동영상 저장실을 부착한 TV 사실을 숨겼다. 이걸 알았다면 문을 안 열어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숨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거침입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3개가 잘못했었고 이거 3번만 맞았죠. 답은 3번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쭉 한번 보시면 네, 1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부분이니까 안 보겠어요. 자, 사임제한서 전담행위를 협박죄 협박으로 볼 수 없고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이 사건 회사 경영 정상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돼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지금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던 거고 그 다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기록이라고 해서 쭉 나아가면 그 자체로서 객관적 고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 운영한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자기록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이거 전자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제 316조제 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건 ID 등은 따라서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ID 등을 전자기록 등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편 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낼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나 비번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되는데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려면 봉함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면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내용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면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네이트온 계정 등에 접속한 행위 및 이를 통해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 대화 내용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정통망법 위반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인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 이제 아까 요 지금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인데 이 사건 아이디 등을 이용해 가지고 네이트온 계정에 접속했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이거는 누가 봐도 봉함 기타 비밀 장치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접속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다운받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통망법 위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인정되겠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거.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판례는 이 3번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3번. 이 판례가 쭉 최신 판례로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의 의미, 특정인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봉함 기타 비밀 장치가 되어 있어야 탐지죄가 인정된다. 두 가지만 외우면 사실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결론이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판례를 합축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